오늘은 봉봉쌤이 알려주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 책방 이야기를 열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이거 북토크 진행하려고 나름 조금 성실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커플티를 맞췄어요. 네, 와이프랑도 안 맞췄는데. 남편 보고 있니? 네, 네. 자, 하이파이브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 봉봉쌤의 그 책을 자 축하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봉봉쌤과 함께 그림책 교실을 이어가고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의 저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된 익산 천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봉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 곧바로 토크로 들어가겠는데요. 토크 들어갈 때 막 분위기 좀 약간 윤활유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거 전수를 저는 고봉쌤한테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독특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뭔가 특별한 봉봉쌤의 교실 책방이라는 그 책 제목에서 좀 착안을 해서 근데 뭐가 특별한데? 이제 뭐가 특별한 봉봉쌤이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같이 한번 퀴즈를 맞춰주시면 선물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장하고 그래요? 시작하시죠. 나한테 원큐로 가라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네, 자, 객관식입니다. 봉봉쌤을 위한 최고의 음료는 뭘까요? 자, 첫 번째 포도봉봉. 맞춰주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2번 바카스. 자, 실제 상표명 나와도 나중에 다 처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3번 바나나 우유. 자, 4번 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1번, 2번, 3번. 자,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요? 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좀 이렇게 한 분, 두 분, 자, 세 분, 네 분, 그래도 다섯 분, 여섯 분. 네. 모두가 있을 때 난 노래한다. 2번. 난 바카스다. 바카스다. 세 분. 역시. 네네네, 좋습니다. 봉봉쌤을 좀 아시는 분들이 2번을 좀 드셨어요. 3번 바나나 우유. 한 분 있어요 지금 한 분.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혜수 팀장님이 지금 억지로 지금 손을 흔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지금. 네, 4번은 4번 아이스. 저희 뒤에 한 분. 두 개는 카페인 성분이 있고요. 두 개는 아주 달달하고 스윗한 과일 음료입니다. 네, 선생님의 선택은? 저는 원래는 제가 작년까진 좋아했던 거는 언제나 이 바카스를 먹고 연수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봉봉쌤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포도봉봉입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맞추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네. 선물을 어떻게 드려야죠? 나중에 일단 정립을 할까 포인트를? 정립을 하고 네. 저희 눈이 있으니까 홍하시는 걸 보고 저 가져온 건 다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예, 네네네. 가져온 건 다 드리도록 제 하는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드려야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저도 바카스일 줄 알았어요. 바카스 뭐 강의하면서도 2병, 뭐 3병 까면서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봉봉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저 지금 바로 먹으면 되나요? 네, 우리 한 잔씩 좀 깔까요? 새롭죠? 막 새롭죠 지금 막 북토크에서 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포도봉봉을 그러니까 왜 골랐냐면요. 제가 봉봉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오고 다다음 날인가 저희 반 아이가 제가 이제 교실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광고를 찍었네요. 누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고? 제가 우리 1학년들이니까 무슨 말인고 1학년들 했더니 가방에서 이 책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책을 나온 거를 보고 그러니까 2권을 사가지고 그 부모님 또 친구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반에 2권을 보내주셔서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매일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해서 저희 반 아이가 이제 봉봉쌤이라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포도봉봉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지금 있거든요, 교실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연수 때 무조건 이것만 마시려고요. 네, 포도봉봉만. 네. 네. 박스로 좀 보내주세요. 박스로. 박스로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1, 2, 3, 4번 말고 좋아하는 음료 있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제일 좋아하는 음료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봉봉만 네. 알겠죠?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한 잔 마시고 달달하게 시작해 볼까요? 이제 가시죠. 가시죠. 자, 주간식입니다. 봉봉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그림책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터닝 포인트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거나 나은 사람이 되거나 그런 네, 거겠죠? 제가 처음으로 그림책 수업을 하게 된 책이에요. 그림책. 네. 뭘까요? 자, 이 얼굴에서 나옵니다. 힌트가. 자, 선생님이 어려운가 봐요. 들어가요. 선생님 그림책에. 자, 그럼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 얼굴에 이게 보일까요? 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네. 와, 선생님. 딩동댕.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아, 이금희 선생님이요? 이금희 선생님. 이금희 그 작가님 있잖아요. 작가님. 혹시 작가님 네네네. 그럼 선물을 드려야 네. 돼요. 맞추셨으니까. 어떤 선물 주실 거예요?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세요? 이 책 드려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선생님은 몬스터. 이 몬스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선생님 원래 좀 약간 욱하고 막 그런 거 있으셨던 거예요? 예. 원래 굉장히 상냥하고 저는 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왜 그 가장 저희 첫 그림책 수업으로 꼽았냐면 제가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림책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짜 좀 이 책에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들하고의 그런 관계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수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교과서로만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관계를 맺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정읍에 그 전라북도 정읍에 이제 그 수학 부스 체험 운영을 갔는데 그 제가 2010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거기에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봤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걸어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근데 저는 그냥 아는 척을 좀 안 해주길 바랬어요. 걔네들이. 죄진 게 많았구나. 네, 그때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내가 뭘 좀 따뜻하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를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굉장히 밝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아는 척을 선생님 저 아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거를 보고 무려 7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나를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막 살면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그게 처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그걸 처음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나만이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러면 책을 가지고 한번 아이들과 만나봐야겠다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 도서관에 가서 아무렇게나 집어든 책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 선생님은 몬스터. 자석처럼 끌렸군요 그날.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았나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주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이걸 읽어주는데.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인생 그림책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이 그림책에서 좀 다른 선생님들이 짚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그 공원에 놀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선생님 벤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딘지 짠한 거예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괴로웠던 거죠. 그 괴로움을 저는 공감했어요. 근데 그 괴로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책을 고르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마 그 벤치에 앉아있던 선생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혀 그런 생각 못했었는데.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예쁜 몬스터가 돼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색깔도 이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자, 맞췄네요. 어떻게?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저 궁금합니다. 봉봉생과 유재석 씨의 싱크로율을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요. 제가 봉봉생이랑 안 지가 좀 약간 수년이 되다 보니까 어디서 얼핏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대학교 때부터 유재석 닮았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 기억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본인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네. 봉봉쌤 혹시 자기가 정말 유재석 씨와 닮았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네. 이게 대학교 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저희 그 동기들이 이제 굉장히 닮았다 해서 별명이 그때 저희 대학교 별명이 뚜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뚜기에다가 봉윤의 봉을 해가지고 뚜기봉이었거든요. 네, 어때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한 7-80%는 되지 않나 싱크율. 본인이 생각하는 건 7-80%인데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8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 야 역시 자영 쌤. 많아요. 생각보다 과반수가 손을 들어주는데 50% 미만이다.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게 좋은 분들만 오신 거야 오늘. 네. 그리고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라디오 방송에서 유재석 닮은 분을 사진을 보내주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도 보내봤어요. 네, 뽑히지는 않았는데 네, 거기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네. 근데 저는 외모뿐만 아니라 좀 내면도 좀 유재석 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과 유재석 씨의 내면의 비슷한 점은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리고 네.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네. 아이들 말에 항상 경청하고 그 변화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과 국민 MC인 유재석 씨와 앞으로 국민 선생님이 될 그 봉봉생의 자 평행선 이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제가 수진 누나를 만난 지가 한 3년 정도 지금 되잖아요. 와, 지금 처음으로 좋은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장난이에요. 앞으로 좋은 말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짓궂은 누나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요. 근데 재밌는 사람 앞에서 혼자 진지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흥겨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와 또 닮은 점 하나 더 플러스한다면, 자 같이 행복해진다는 거, 즐거워진다는 거,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러겠죠? 자, 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봉봉쌤의 첫 단독 저서이다. OX. 손을 위로 좀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 예, OX. OX. 오. 100%다 알고 오셨어. 다 알고 오셨어. 역시 자. 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러네요. 좀 나눠주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첫 단독 저서 여러분들이 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전에 저서가 없는 건 아니죠? 네, 네. 공저를 했죠. 이제 수진 옆에 있는 이제 수진 쌤이랑 그다음에 네. 고봉 쌤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저희를 배신하고 가셨거든요. 아까 있다 갔어요. 아까 있었는데 네.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수봉봉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그냥 수봉하죠. 네, 이제 그냥 수봉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봉자를 수봉하죠. 빼고. 네. 단독 저서 우리 셋 중에 가장 먼저 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책이 어떤 책이길래 자 벌써 입소문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책이 이어지는 구매 인증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등에 이어지는 구매 인증 샷을 제가 살짝만 이어봤습니다. 자, 자 마지막은 자, 자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정말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그 봉봉쌤을 믿고 자, 이 책을 구매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우정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충성 구매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기심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네. 대체 어떤 이유로 해주실까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오신 분 중에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한번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진짜 우리 네. 이거 안 짰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자, 네. 혹시 왜 봉봉쌤 책을 왜 구매하셨고 그 책 속에서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거 선물 드려야지 이제 딱. 이거는 제일 좋은 거 줍시다. 아이 그러면. 네. 네네. 자, 어떤 분께서 해주실 수 있을지. 연수를 뭐 되게 여기저기에서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연수를 들을 때마다 수업 내용과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아이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는 막 받아 적으면서 연수를 들었는데 이게 받아 적으면 그냥 또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이 나오면 이 책을 보고 하나하나 좀 보면서 실천을 해보면 우리 교실에서도 아이들과 즐겁게 그림책 수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진작부터 나왔어야 할 책이 이제서야 나왔다라는 생각으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해 주셨는데 봉봉쌤의 강의는 진국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봉봉쌤의 입소문은 사실 명품 강의로 인해서 그리고 진심이 담긴 강의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강의의 힘은 수업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집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사실은 저가 단독 저서를 낼 그럴 생각은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연수 자체도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좀 하시거든요. 이 수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책을 내려고 연수를 그렇게 열었던 거 아니냐? 네, 네. 그 합리적인 의심인데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은 1도 없었고요. 그러면 저는 진짜 뭐 책을 내려고 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연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림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리고 저 역시 그림책을 이제 좋아하고 그림책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보다는 좀 생생한 직접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첫 연수를 열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인류학자 중에 그 마가렛 미드라는 그 인류학자가 있는데, 그 인류학자한테 이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의 시작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명이 어떤 게 가장 문명의 시작점일까? 뭘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좀 사전에 좀 네. 알려주세요. 언제나 네. 우리는 프리스타일이니까. 프리스타일. 네, 프리스타일이니까. 문명의 시작점이 뭘까요? 네. 좀 어렵죠. 문명이라. 네. 저는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네. 좋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예상하냐면 도구의 사용, 아하. 그다음에 종교의 출현, 이제 이런 그렇죠.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마가렛 미드라는 인류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000년 전에 있었던 넓적다리 뼈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넓적다리 뼈가, 그러니까 왜 그 넓적다리 뼈냐면 금이 가 있는 넓적다리 뼈인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뼈가 다쳤다면 한 6주 정도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원시 시대 때 내가 다리가 다쳐서 못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때는 채집과 수렵 생활이기 때문에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6주간 넘는 기간 동안 누군가는 계속 돌봐주고 도와주고 먹을 걸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렛 미드는 그 사람들의 그 공감 능력과 협력, 그다음에 친절함, 배려, 이런 것들이 문명의 시작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수를 열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거와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들 알고 싶고 한데 그냥 저는 이제 무료 연수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그냥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공동체,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라는 곳에서 내 수업을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만의 수업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게 흘러가는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흘러가는 거잖아요. 교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러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열었던 거지. 사실 제 책을 뭐 내려고 한 거는 전혀 없었어요. 예. 아, 그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라 그렇듯이 연수가 먼저냐 책이 먼저가 아니라 그 수업이 먼저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품앗이 연수를 통해서 자신도 그 수업을 더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가고 이렇게 양적인 수업으로 이끌었고 모든 선생님들이 감화했고 이런 책이 나왔고 여기서 박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부럽습니다. 근데 한솔수북에는 어떻게 또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아, 그 한솔수북에는 네. 이제 지금은 배신한 그 고봉쌤이 네. 네, 고봉쌤이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좀 네. 날 놓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한솔수북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또 출판사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장난으로 하지만 이 의리의 사람 덕분에 우리가 그림책 세상에서 더 연구하고 나누는 맛을 더 누리고 있습니다. 자리에는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소서. 네. 독자분들이 미리 여기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오늘 차마 못 오셨던 분들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 질문과 놀자쌤이 좀 궁금한 것을 약간 버무려서 궁금해요. 자, 궁금해요. 봉봉쌤. 네, 자, 뭐가 Q&A. 궁금할까요? 아, 뭐가 궁금한지 네. 다 답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독자 질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봉봉쌤인가요? 뭔가 특별한 그림책 교실인가요? 이거는 근데 서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한 길로 연결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네. 봉봉쌤도 특별하고 교실도 네. 특별하다. 아니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전 질문을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특별함에 뭐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별하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내가 뭐 뛰어나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만의 것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색깔이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봉봉쌤, 특별한 봉봉쌤, 뭐 특별한 그림책 교실 이거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교실이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교실마다 오색 찬란하게 선생님들 색깔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봉봉쌤의 그림책 선택의 기준이 있나요? 그림책 선택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마다 진짜 다 다른 건데 이 질문들이 사실 연수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학급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책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그거보다 우선시 봐야 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을 먼저 보고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림책을 저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먼저 선택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 반 아이들에 맞는 그림책을 선택해서 그거를 아이들과 읽고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 방법이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고 이 있어요.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의 네, 책 맞아요. 선택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이제 절대군주형이죠. 나를 따르라. 네. 교사가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두 책을.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위성형인데 이제 인공위성형은 이제 아이들 보고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독서단원에 들어있는 거는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가져오는 게 원래 목표인데 근데 사실 그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그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마다 독서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 학급은 독서력이 좋은 학급이 있어요.
그 학급은 선생님이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아이들이 충분히 책을 꺼내올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고학년의 경우 독서 지도를 충분히 한 학기 동안 쭉 마치고 나서 2학기나 좀 가능한 그런 네. 형태라고 볼 수도 네, 있죠. 근데 저학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독서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은 학급에서는 사실 그 방법은 쉽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이상이라고 볼 수. 네, 그거는 좀 이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봉희 선생님의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이브리드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이미 한번 울타리를 치고 괜찮은 책들로 친 다음에 그 안에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것도 어차피 결국은 교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해보시면 전혀 달라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이브리드형 교사가 되려면 교사가 책을 좋아하고 꾸준히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또 후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책 선택의 기준은 아이들이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선생님들한테 키워드는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세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네, 네, 그렇게 아이들을 되겠네요. 봐야지 아이들을 안 보고 하는 수업은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봉봉쌤의 교실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던 그림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뭐 그 네. 당연하죠. 한솔수복에서 나온 그림책이죠. 아니 여기 한술수복 아니라고 해도 아니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게 한솔수복 아니야. 그림책 아닌 것들은 어. 싹 없애버렸어요. 교실에서. 그러지 마. 제발 진실을 말해줘봐요. 뭐 어떤 아니 책이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않고 책 제목을 한번 말해보세요. 나 지지 않아. 아빠를 빌려줘.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곧 5월이에요. 5월은 가족의 달이잖아요. 아빠를 빌려줘 같은 책 얼마나 좋습니까? 동의 안 하시나요? 허중 작가님 네. 보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네모네모 체육 시간. 너무 좋아져. 저 그거는 작가님. 저희 삼남매가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삼남매. 삼남매가 너무 좋아하는 그 책이고. 책은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박스 뜯어다가 그거 만들어서 저도 미니어처 만들어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괜히 상자 뜯고 싶고 막 그런. 그러면 예. 네. 그래서 한솔수복에서 나온 책들이 네. 당연히 인기가 많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춘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 한술수복 말고 하나만 더 말해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 좀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네. 아이들은 저는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좀 만지고 이렇게 물성을 느낄 수 있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 책 먹는 도깨비 얌얌이 네. 아시죠? 우리 집 고양이가 책을 먹어요 요새. 뜯어 먹어요. 다음 사과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책 먹는 고양이로. 책 먹는 고양이.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1학년 아이들이 그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거 2권도 나와 있고 지금 3권도 나와 있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책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한 권에 재밌는 게 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거기서 시를 뽑아내듯이 다른 책을 권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리즈물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시리즈물의 힘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은 네. 또 익숙한 거를 좋아하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네. 익숙한 구조나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시리즈물도 굉장히 좋죠. 책의 힘으로 이끌어주는 걸 위해서 선생님이 얼마만큼 책 노출을 잘 해주시는지 알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그래요. 아까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노출을 시켜주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큐레이션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별 그림책 큐레이션과 그림책 활동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질문 두 가지가 합성이 돼 있어요. 큐레이션 방법과 그리고 그 활동들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생성해내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독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이 질문 해주신 분 계신가요? 이거 없으신가요? 집에 계신 걸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책에 사실 굉장히 많은 큐레이션이 지금 들어 있어요. 책을 안 읽어보셨다. 아니 제 독자분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네. 근데 곧 읽어 보실 건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그 뒤에는 특히 88종의 그림책 큐레이션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걸 봤는데 88종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888종을 하려고 제가
888종으로.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기를 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별 그림책 큐레이션은. 아, 네. 근데 주제별 그림책 큐레이션은 혼자만 뽑아내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네. 그럴 때 추천하시는 방법이 저는 인상 깊었는데 네. 그게 그림책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봉봉쌤이 혼자 운영하는 그림책 모임도 있고 저희와 같이 하는 그림책 모임도 있죠. 네, 초구신 네, 여기 네, 제가 지금 네, 이렇게 딱 초구신, 해놨죠? 초구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운영자고요. 네, 차기 자 우리 운영자로 지금 물색 중인 분이 두 분, 세 분이 여기 다 와 계신데요. 네. 자 그림책 모임을 통해서도 그림책 신간 모임, 신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는 힘을 경험해 보시면은 그 기쁨 속에서 또 힐링을 느끼실 수 그러면, 있는데 네. 꾸준히 그림책을 놓지 않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제 저는 초그신 여기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림책 아뜰리에 36.5라는 그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책을 이제 서로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공동체가 그 선생님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에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매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과 만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림책 수업을 하다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임에 가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저는 교사 스스로 치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 치유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모임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떠오른 게 있어요. 모든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공감되는 건 그림책 교실을 유지하는 데서 유지하고 꾸려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근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쉬다가 돌아오더라도 그걸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소속감을 느낄 만한 그림책 소모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림책 교실의 그 어떤 주인공으로서 남도록 잘 지켜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그림책 아뜰리에 36.5가 더 좋아요? 초그신이 더 좋아요? 아이 당연히 네. 그런 거 질문을 해요. 초구신이죠, 저희 초구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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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림책별 활동 노하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진행 네가 하세요. 네. 네. 이 그림책별 활동 노하우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이제 보시면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연수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그 수업 다른 분의 수업을 들어도 결국 그거는 다른 사람의 수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다르고 제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이 다르고 학급의 문화가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셔도 이거는 정말 참고를 하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 거를 만드셔야지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려는 거는 사실은 안 굉장히 되죠.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근데 같은 교사, 같은 학교에 있지만 해마다 또 같은 학년에 있어요. 심지어. 근데도 올해는 되고 또 내년에는 안 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학생을 바라보고 그 수업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한 수업에 대한 노련함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많이 갖추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이렇게 떠오르시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실은 많이 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책을 한 번 볼 때는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림책을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보다 보면 그림책이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태주 씨 풀꽃 그 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오래 보면 아이디어가 와요.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쉬운 길로만 걸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책과 플러스 활동지가 있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건 좀 그림책을 깊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먼저 선택해서 배제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림책별 활동 노하우가 더 궁금하시면은 최봉희 선생님의 뭔가 특별한 봉봉쌤의 교실 책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간 광고였습니다. 자, 다음 질문. 그러면 교육과정에 연계할 그림책과 그 지도법도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이 질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에 질문하고 좀 연계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연계할 그림책도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 그리고 교육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 목표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어울리는 그림책이 뭐가 있을까를 사실은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거를 연계할 그림책을 제가 지금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제 예를 들자면 하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한 수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의 날 최근에 있었잖아요. 4월 20일. 그때 이제 물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저는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전에는 벚꽃이 피어 있을 때는 통합교과 봄을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허정윤 작가님의 코딱지 고지의 벚꽃 소풍이라는 작품을 읽고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관찰을 하고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그것으로 이제 벚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답을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셔야 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그리고 저는 약간 선생님들이 주변 감수성도 좀 있으시면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모든 여건들이.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 꽃, 그리고 우리 교실에 색종이가 있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순발력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하는 거 아니면 그림책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연수 등을 통해서 많이 참고하시면은 나중에 자기 걸로 다시 연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림책 수업 궁금하시면 관련 도서 같은 것도 봉현 선생님이 나중에 또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쓴 또 잘 익은 교과서 그림책도 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겨 있는 그림책들을 다룬 그 단행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봉현 선생님이 1, 2학년군을 연구해 주셨고요. 고봉 선생님이 3, 4학년군, 제가 5, 6학년군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만 한정돼 있긴 하지만은 그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두고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빠듯한 교과 시간 사이사이 그림책 지도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들어온 지가 2018년이에요. 우리 그 교육과정 상에 한 3, 4학년, 5, 6학년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교과를 운영하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그림책 수업이나 이런 책 읽기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달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가 정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질문을 하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아, 네, 선생님이시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교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빠듯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림책을 수업할 시간이 빠듯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점을 그러니까 어디다 놓느냐예요. 이 추를. 그러니까 이 교과서라는 것도 방금 수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참고 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가르쳐야 할 필요도 없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근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른 거죠. 예.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예. 난 알아. 분명히 나도 이 교과서가 정답은 아닌 걸 알지만 이걸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네. 용기와 더군다나 센스가 좀 필요한데요. 그 중간에 학부모님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더라고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레 저는 교사의 신념을 막 펼쳤어요. 민원 들어와요. 왜 우리 아이 교과서가 깨끗한가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 제가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서
모든 학습 목표를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를 전달을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더 좋아하세요. 그 중요한 거죠. 학부모랑 소통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교과 시간을 이제 그래도 꼭 그 유지하고 싶다면 사실은 5, 6학년 같은 경우는 한 학기당 독서 단원이 10시간씩이 이미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교과서를 개발할 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년군이잖아요. 5, 6학년군이잖아요. 10%씩을 남겨놔요. 그러니까 국어가 448시간이던가 기준 시속일 거예요. 거기서 10%를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2주에도를 돌리다 보면 나중에 심화 보충으로 뜨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남겨놓은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이용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학기 말에 뭐 하죠? 하라는 인디스쿨이나 어디 보면 되게 그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학기 말에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그다음 그렇죠. 창체에서 학급 특색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별로 저는 이제 그런 시간들 이용하고 그다음에 도덕. 사실 저는 도덕 교과서를 안 가르치거든요. 저도요. 네. 도덕 교과서보다 저는 차라리 그림책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여기 혹시 도덕 그 집필하신 분 계신 거 아니죠? 도덕 교과서. 책은 좋긴 좋은데. 네, 좋긴 좋은데. 네, 좋죠, 네. 좋은데. 네. 네, 저는 안 한다 이거예요. 네. 아이들이 네. 저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림책 지도 시간은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에 선생님들께 그 동학년 선생님들과의 밸런스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다 보면은 또 저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내어줄 수 있는 거 협의점을 맞춰서 동학년 협의를 하시고 같이 그 협력해보는 수업 만들어가는 수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같은 동학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좋죠. 재밌겠다, 그렇죠? 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랑 한 학교 만들면 진짜 인기 학교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아, 진짜 궁금해요. 책 읽어줄 때 딴짓하거나 집중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혹시 제가 이제 궁금해요. 정말 이 질문을 누가 하셨을까? 여기 계셔요? 계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이제 맨 처음 들었던 생각이 저희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안 계셨으면은 좀 더 말할 텐데 일단은 우리 네.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은 연수 같은 데 가면 집중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원격 연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직접 어떤 현장에 가서 들어도 굉장히 집중하시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많이 찔립니다, 저는.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언제나 궁금했어요. 저 선생님들은 그럼 학교에 교실로 돌아가서는 아이들한테 집중하라고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희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쪽을 안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네네. 힘드시겠다. 맞아요. 네. 고학년만 하다가 저학년 가면은 정말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정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네. 들잖아요. 저도 1학년이라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방법을 굉장히 좀 저는 유연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학년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네. 그 습득이 된다 이런 말인가요? 그건 네.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어떻게 아이들하고 집중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그러면 있잖아요. 그 너무 피상적이니까요. 저기 여기 산만한 어린이 놀자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린이 막 그 선생님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네. 자, 시연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면 저는 그냥 일단은 그냥 읽어줘요. 왜 선생님 그러냐면 재미없어요. 수진아 재미없어. 곧 읽으면 재밌는 장면이 나올 거야. 안 믿어. 조금만 더 들어볼까? 안 믿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수진이는 그냥 안 듣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니? 없어요. 없어.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 읽어줘야 하니까 그러면 다른 친구들 듣는 거는 우리가 방해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심심한데. 심심해? 그림이라도 그리고 있을래? 그림도 싫은데. 그림도 싫어. 근데 자 지금 연기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근데 진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림책 읽어주는 속도나 강약을 조절하기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뿐사뿐 따삐르라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이제 사뿐사뿐 걸었어요 할 때는 굉장히 목소리를 작게 해요. 사뿐사뿐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끼리가 쾅쾅 할 때는 거기서 좀 큰 소리를 내죠. 그렇죠. 코끼리가 쾅쾅 하면서. 근데 1학년 아이들은 좀 그런 것들을 해줘야 재밌어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리액션을 좀 많이 취해줘요 선생님이. 막 엎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죠. 구덩이에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하면 막 빠지고 막 엎어지고 이런 걸 그렇죠. 해주면 안 보다가도 또 한 번씩 봐요. 선생님 이렇게. 구독에 빠져주세요. 그리고 꼭 나와요. 이런 네. 아이들이 꼭 나와서 네. 선생님을 더 밀어요. 구덩이에. 네. 이렇게? 구덩이에. 아 진짜로. 네, 맞아. 진짜로 더 밀고 어. 막 올라타고. 보이는 것 어. 같아요. 그런 학생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학년이잖아요 아직.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물론 그렇죠. 힘든데 굉장히 힘든데 그런 아이들 쉽지 않은데 네. 우리 1학년 아이들은 한 1학기 정도는 그거를 두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저 선생님 책에서 또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쓰셨냐면 상호작용 가능한 책들을 인터랙티브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픽처북을 추천해 주셨어요. 너는 O, 나는 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바로 책에 반응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펼치는 팝업북으로 아이들에게 책에 대해서 항상 책은 누가 읽어주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즐길 수 있고 나도 가지고 놀 수 있는 물성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그 방법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 지금 질문의 당사자가 계시니까 너무 당황하셔서 네. 네네네.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나 우리부터 좀 잘 돌아를 봐야 할 것 같다. 그것도 선생님들부터. 오늘 저한테 좀 새겨볼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분명히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아 어린아이 아마도 저 어린아이 때 아까 그 못되게 굴었던 어린아이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찰떡이 찰떡. 찰떡이더라. 연기가 아니었어요. 저 네. 어쩐지 기억에 막 그럼요.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진짜 네.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네. 지금은 진짜 전혀 안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지금 선생님들이 뭐 불신의 미소로 저를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눈빛이냐면 그 눈보라 강경수 작가님 그림책 알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그 북극곰 눈보라를 볼 때의 눈빛이에요 지금. 저를 그런 눈빛이야 지금. 근데 저도 굉장히 복도에서 뛰다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고 아하. 그랬었어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막 수업 10분씩 늦을 때도 있었고 어허. 늦게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도 그런 시절을 거쳐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흡사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아이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뭔 그렇죠.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또 선생님 말씀하신 와중에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 눈이 부셔서 눈 뜨고 있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서 떠올랐어요. 선생님 네. 제가 보면은 그 페이스북 보거나 그러면은 책 활동할 때 대체 여기 사진 기자가 누구야? 이럴 싶을 정도로 선생님의 활동 모습을 찍어주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저 책에 집중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럴 때 찍사로 활용하시면 좀 더 그 활동에 더 녹아들고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녹아들기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써봤어요. 저도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집중 못하는 아이들한테 카메라도 줘봤거든요. 음흠. 사진이 엉망이에요, 엉망.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안 되고 저도 줘봤어요. 에헤. 줘봤는데 제 핸드폰을 무슨 장난감인 것처럼 네. 그리고 사진이 네. 막 잘려서 나오고 아, 안 돼요. 그 네. 선생님의 그 외모가 좀 네. 약간 마음에 안 들게 나오니까 네. 또 그것도 그렇군요. 네, 언제나 잘 찍어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잘 찍도록 한번 연습을 시켜주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아, 제가 네.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는 저같이 말썽꾸러기 학습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느리게 가는 학습자들을 위한 그림책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난이도가 높아요. 네, 쉽지 높네요. 않은 지금 질문이고 네, 맞아요. 지금 후사 지금 청문회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미안합니다. 그러면 네네. 이거는 그래도 그냥 그림책 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이 느린 학습자라는 거는 이제 그 슬로우 러너인데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학습 지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말 못 느린 쓰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안 써요. 그래서 안 느린 써요. 학습자라는 말을 쓰죠.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일반 평균 지능보다 좀 낮은 아이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칭해요. 70에서 84 정도 사이예요. 숫자를 어떻게 또 그렇게? 저는 네.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들 맞고 한글 획득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요새 문해력 공부 열심히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근데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측면보다 더 우선시돼야 하는 거는 정서적인 측면이 먼저 우선시돼야 돼요. 불안도가 높아요. 굉장히 그런 것 높고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의 집중을 잘 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한테 어떤 뭐 공부를 시킬 목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부모님이라면 품에 안고 따뜻하게 읽어주는 거 엄마의 목소리나 아빠의 목소리로 학교 선생님이면 학교 선생님도 같이 옆에 앉혀놓고 읽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잘 읽어주는 그림책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코비 야마다의 이제 작품들 있잖아요. 아마도 너라면이라든지 나의 아기 오리에게라든지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좀 그런 아이들한테 따뜻하고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들을 저는 좀 더 권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뭔가 솔루션으로 그림책을 활용한다기보다는 따뜻하고 다정함으로 감싸주는 포대기 같은 느낌으로 네. 그림책 포대기를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봉봉쌤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 그 독서 주간 활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런 거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나요? 도서관 전 이제 사서 선생님 사실 이 질문에 앞서서 도서관에 이제 학교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저는 배치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전라북도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큐레이션 같은 부분들을 이제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요청 오는 그 메신저나 이런 걸로 요청 오는 게 뭐냐면 목록을 좀 달라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 인권 목록이라든지 네, 네. 뭐 생태 환경 목록이라든지 이제 그 주간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서 선생님이 있다면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큐레이션을 해놓고 아이들도 와서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학급 선생님들도 가지고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연인데요. 제가 최근에 사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나가고 있어요. 제가 느끼고 감동받은 게 사서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걸 지원받기를 원하는지 너무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는 대화와 협력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하면은 정말 아름답겠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봉봉쌤 이번 책 좋네요. 네, 좋네요. 그러면 다음 책 계획도 있나요? 이거 질문하신 분 여기 있으면 선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와 저분 있다. 선물 드려야 저는 돼요. 막 이렇게 네네네네. 치고 네 왕창 드리세요. 와, 왕창. 이번 새 책 네. 좋다. 네. 일단 저는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면은 무조건 드리니까. 네네. 아 정말 좋아요. 네. 저도 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책 계획은 그 있죠. 당연히 여기 지금 이제 한솔 교육 여기 수북에서 또 해야죠. 그래요? 계약했어요? 아니 이제 이거 끝나면 네. 이제 바로 이제 계약 이제 하려고. 아니 그 다음 나 안 되나? 네, 나.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저 혼자만의. 네. 사실 네, 다음 책 계획은 네. 이제 그 초고신에서 하고 있는 지금 같이 공저하고 있는 거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단독으로는 아직은 생각은 딱히 없지만 뭐 언제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선생님 동화도 쓰고 계시잖아요. 아, 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아니 네네. 오늘 그 보니까 이야기 우리 아직 안 이거 행사 썼습니다. 직전에 네네네. 동화 선생님들의 동화 그 공모전에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근데 경쟁률 그냥 만만하던데요. 106명.
10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 뽑는데. 저 만만한데 3명 뽑는데 106명 만만한데요? 자, 아니 아닙니다. 할 수 동화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아주 막 멋진 선생님들만 1, 2, 3등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심사위원들도 뭐 최고봉 선생님, 김유 작가님. 이제 언젠가 네, 네,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은 네. 저희 본분에 좀 충실을. 네, 진땀 나죠. 자,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책 한 권 내고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경쟁률과 그리고 많은 노력 그리고 많은 연구와 집필을 하셔서 책을 집필하시는데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저희가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북토크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봉인 선생님이 저랑 엘리베이터에서 이 포스터를 딱 보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몰랐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로 네. 진짜 제가 정말 여기에서 북토크를 할 줄이야. 전 진짜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사람의 그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구나라는 거를 요새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진 쌤하고 처음 만남이 만약 없었다면 그냥 저희가 전주 자리근언어들에서 사실은 처음 만났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커피를 같이 사러 갔었거든요. 제가 커피를 다 쏠려고 하는데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잘생긴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남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선뜻 따라와줘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그림책 활동도 같이 하게 되고 집필도 같이 하고 북토크도 같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 책에 추천사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은 저 말고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추천해 주셨죠? 일단 저랑 같이 그림책 아뜰리에 36.5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이면정 선생님이 추천사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랄쌤 자경로를 운영하시는 이제 김진수 선생님이 써주셨고, 네. 또 이제 예지책방, 광주에 예지책방이 있어요. 와. 예지책방 그 차예지 대표님이 네. 또 추천사를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옆에 계시는 강수진 네. 선생님께서 흔쾌하게 정말 추천사를 써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딴에 활동을 좀 했다고 추천사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받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봉인 선생님의 책 추천사를 의뢰받았을 때는 제가 써야죠. 저 아니면 누가 씁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약간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추천사를 그 한정된 원고가 있어요. 좀 넘쳐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많이 잘려서 앞부분이 잘려서 뒷부분만 나왔거든요. 뒷부분도 물론 주옥 같은 찬사이지만 앞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줄 그림책은 일단 재밌어야 한다고 말하는 봉봉쌤, 그의 말을 빌려 나도 말하고 싶다. 그림책 수업 안에서도 재밌어야 매력이 있다. 그리고 수업은 교사를 닮는다. 봉봉쌤은 떠올리기만 해도 미소 짓게 하는 재밌는 교사다. 그와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그림책 수업은 매력이 철철 넘친다. 나처럼 누구라도 즐거운 봉봉쌤의 그림책 교실에 함께 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이 매력적인 책을 펼쳐 그의 교실에서 그림책으로 놀며 배우길 권한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새학기 봉해라자 때의 10일야화부터 시수업, 환경수업, 연극과 예술수업과 그림책 창작에 이르기까지, 또한 독서 행사와 연중 지속되는 독서 교육주간 운영 노하우까지 실로 이만큼 진솔하고 충실한 그림책 수업 차례는 드물다. 그러니 바로 감동 봉봉, 재미 봉봉, 봉봉쌤의 그림책 기술로 고고고. 와. 자, 진짜 너무 추천사를 정말 받고 나서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진짜 감동했습니다. 제가 톡으로 누나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셨길래 제가 그냥 진심을 담아서 한 줄 더 우리끼리 추천평을 아니 칭송을 하나 더 한 게 뭐냐면, 이 책은 너를 닮았네, 네가 살아온 길이네라고 말을 해줬어요. 진심이 담긴 그 교육서적을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계획된 도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현장에서 읽어낸
결실이 책이 되는 걸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뭔가 특별한 봉봉쌤의 교실 책방, 여러분들 저처럼 지금 바로 봉봉쌤의 교실 책방으로 놀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익산 천서초로 오시면 됩니다. 익산 천서초로. 자, 익산까지 가시기 어려울 때는 이제 이 책을 만나보시면 됩니다. 펼쳐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혹시 그 그림책 관련한 어떤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좀 안내 목록이라든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선생님들 도울 수 있을 만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서 더 인공지능 AI가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교육부에서는 뭐 AI 교과서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네, 이렇게 책 읽기 수업, 그림책 읽기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실 저희 전라북도도 이제 그 미래교육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대세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교육의 본질은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은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도 ICT 활용 수업, 디지털 교과서 수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구들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제 코딩, 거기서 드론에서 뭐 이제 또 다른 뭐 코딩이나 뭐 AI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다 중요하고 뭐 저는 그런 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언제나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AI가 필요하다면 물론 당연히 AI 수업을 해야죠. 해야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이런 기본적인 우리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저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화려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최고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이 고민 되게 지금 요새 많이 하거든요. 챗GPT로 이제 영어 회화 연습도 개인 학습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큐레이션도 가능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말 하나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 그 아이들의 어떤 성장 과정 그리고 각각의 개인적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그 교실 안에서 그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사만이 할 수 있는 큐레이션은 챗GPT가 아직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그 역할을 저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네, 그런 역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